자, 일단 미적하게 첫 단원, 자, 수열 극한 단원이고요. 수열 극한 단원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할게요. 수열 극한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완에서 배웠던 수열이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극한은 함수 극한에서 배웠던 극한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쓰는 수학입니다. 일단 수열 극한 하기 전에 극한의 개념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극한이 어떤 거죠? 극한은 함수값하고 극한값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 예전에 함수 극한에서 얘기했던 거. 함수값은 뭐야? 뭔가를 딱 집어서 딱 나오는 값이죠? 정확하게 딱딱딱 값이 나오는 거고, 극한값은 접근 값입니다. 그래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접근 값을 다룰 거고요. 대상은 함수가 아니라 이제는 대상 뭐가 되는 거야? 수열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수열에서 극한을 취하는 게 두 가지가 뭐가 있느냐? 수열에서 아무리 복잡해봐야 두 가지를 다뤘죠? 한계항에 대한 규칙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합에 대한 규칙을 다뤘습니다. 따라서 요것에 대한 극한값, 일반항, 한계항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무한수열의 극한이고, 합을 다루는 것을 무한수열 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AN, 즉 수열에서 한계항에 대한 극한값을 다루는 것을 소개할 거고, 먼저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를 잠깐 얘기할게요. 자, 먼저 표현입니다. 표현은 이겁니다. 즉 일단 무한수열인 거니까 여기 관심은 AN입니다. AN. 그러면 이런 거지. 수열에서 1항, 2항, 3항. 그래서 쭉 나열해서 AN 여기까지 나열한 다음에 보통 수열의 관심 뭐야? n번째 항이 도대체 뭐가 될까?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무한수열은 m항까지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열해서 언제까지? 무한대까지. 항번호가 무한대까지로 갈 때 과연 얘가 뭐가 될까? 이것이 관심입니다. 오케이? 자, 그때 일단 이것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수학은 뭐라? 언어다. 오케이.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수학의 언어로 표현하는 건지를 먼저 잡고 가야 된다. 일단 조심할 거는 항번호가 무한대라고 그랬으니까 n이 무한대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는 표현을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항번호가 n이 뭘로 간다고 했죠? 나열할 때 무한대까지 나열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나열한다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거든요. 계속 진행형의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안 해. 이렇게 하면 마치 뭐처럼 보이니까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하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언어를 섞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뭐야 이건? 항번호. 그때 a는 뭘로 갈까? n이 어떤 한 상수값으로 가면 1로 간다 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함수 극한에 썼던 리미트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리미트 기호 사용하는 것은 함수 기호하고 똑같아요. 여기다 뭘 쓰냐면 대상을 갖다 쓰고요. 극한을 구하는 대상. 그 다음 여기는 뭘 쓰는 거냐면 먼저 극한으로 가는 때 뭐가 변한지, 무한대로 가는 변수를 표시합니다. 자, 여기는 n이 자꾸 변하니까 n이 변수인 거지. 그지? 그래서 n이 먼저 무한대로 갈 때 입력값, 그 다음에 대상, 수열 일반항이 뭘로 갈까? 출력값,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만약에 요즘 1로 접근한다고, 이건 이제 화살표로 했으니까 접근하는 거야. 그때 이것을 뭘로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 안 하고 뭘로 표시하죠? 이거를 이퀄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함수 극한에서 배웠던 개념이야. 그 무슨 말이냐면, 화살표로 원래 하는 게 맞지만 보통 이렇게 이퀄로 표시하는 거 뭐냐면 이건 확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극한값을 확정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니까 이꼴 1 그러면 딱 1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1로 접근을 하는데 그럼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열이 있는데 AN이 n분의 1이라고 걸 가정하고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2랑 뭐가 될까요? 1, 2항, 2분의 1, 3항, 3분의 1, 그 다음 4항, 4분의 1. 그죠? n번째 항은 n분의 1이야. 그럼 계속 간다면은 얘는 과연 뭐가 될까? 무한대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까?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숫자는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0은 아니잖아. 0에 접근하지. 그지? 즉, 리미터일 때 기호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접근해, 이렇게. 근데 얼마야? 라고 딱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정확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지. 0.00000000000 하루 종일 000000000 그래도 정확하지 않아? 좀 더? 평생 동안 000000000 그래도 정확하지 않아?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000000000 그래도 정확하지 않아? 에이, 그냥 0이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이해가죠? 원래는 접근하는 건데 뭐라고? 확정값을 표현상 0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이것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기호를 봤고요. 극한을 다루는 거는 함수 극한하고 같죠? 보니까 대상만 바뀌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오히려 쉽습니다. 왜 쉽냐면 함수 극한은 무한대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모두 다뤄요. 막 상수로 막 접근하는 것도 다르잖아. 뭐 1로 접근한다든가 2로 접근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르지만 여기는 단 하나만 합니다. 무한대로 가는 경우.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연 극한값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즉, 무한수열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인데 얘 값을 수렴과 발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얘 값을 크게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로 다루는데 함수 극한에 쓰는 용어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수렴하는 것은 극한값이 뭐야? 라고 확정할 수 있는 딱 값이 나올 때, 즉 수렴값은, 수렴이라는 건 극한값을 정확히 숫자로 확정할 수 있을 때.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상수라고 딱 표현할 수 있을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즉 극한값이 뭐야? 라고 딱 숫자를 뭐야? 라고 확정할 수 있을 때를 수렴이라고 하고, 발산은 극한값이 무엇이야? 라고 확정할 수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수렴하지 않을 때. 함수 극한에서 배웠던 개념은 똑같죠? 자, 수렴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상수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 뭐가 있을까? 크게 뭐가 있을까? 함수 극한에서 두 가지 배웠어. 무한대. 숫자가 너무 커서. 두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근데 하나째, 함수 극한에서 많이 안 했지만 수열 극한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동. 이건 숫자가 굉장히 커지고 숫자가 작아지는 건데, 이건 숫자가 커지는 건 아닌데 숫자가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AN이 N이야. 간단한 거야. AN이 N이야. 자, 이거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 1항 1, 2, 3, N.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무한대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숫자에다 아니다. 무한대는 숫자 아닙니다. 참고로 어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표현이야. 쉽게 말하면 무지무지 큰 수.
따라서 극한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발산에 포함시킵니다. 알았죠?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런 경우겠지. 당연히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경우. 그지? 자, 그럼 진동은 어떤 케이스냐면 진동은 이런 케이스야. 진동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뭐 이런 거. 자, 나열해보자. 1항 마이너스 1의 1제곱 마이너스 1 2항 마이너스 1의 2제곱 1 3항 마이너스 1 4항 1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보통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이것을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데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1 3일 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뭐 한 값을 이렇게 딱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변하는 것을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함수 극한할 때 뭐 좌극한, 우극한도 따지고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집중. 복잡한 케이스. 여기는 좌극한, 우극한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애는 무한대로 보내니까 그런 복잡한 개념은 없고, 무한대로 갈 때, 항분호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뭐야? 확정할 수 있는 수렴, 확정할 수 없는 발산 두 가지고요. 발산은 몇 가지 모습이 있다고? 무지무지 큰 수, 무지무지 작은 수, 왔다 갔다 하는 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서 정리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한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을 수학의 언어로 이제 표현하는 수학적 정의가 있습니다. 수렴과 발산 수학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학의 언어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세요. 수렴은 수학적으로 기억으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하고 수렴은 어떨까? 똑같습니다. 응?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an이 n분의 1이야. 응?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쭉 가다가 n번째는 n분의 1인데 응? n 플러스 1번째는 n분의 1.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둘 다 뭘로 우리가 접근해? 무한수 0으로 접근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무한대를 보내나 얘를 가지고 무한대를 보내나 어떻지? 어차피 수렴하면 같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발산은 어떻게 되느냐? 발산의 수학적 정의는 이렇게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의 극한값이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보자. 자, 먼저 무한대. 숫자가 무지무지 커져. 그럼 두 개는 같나요? 쌤, 여기도 무한대고 여기도 무한대가 같잖아요. 아닙니다. 무한대 숫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지무지 크지만 결코 같지가 않죠? 그래, 안 그래? 무한대로 가면 이쪽이 더 어때요? 더 크겠지? 이해 가나요? 이렇게? 진동도 마찬가지. 진동. 아까 숫자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진동.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않죠? 따라서 이게 수학적 정의입니다. 잘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무한수를 우리가 좀 소개했습니다. 자, 무한수를 다시 한번. 지금부터 하는 극한, 적분값. 아까 여기서 이게 적분값. 을 다루는 거고, 대상은 뭐라고요?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명칭이 무한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누구의 극한을 말하는가? 일반항 AN, 한 개 항에 대한 극한값을 다루는 게 목적이고요. 지금 기호와 함께 그 극한값의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반항에 대한 극한, 무한수열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잠깐 할게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고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걸 잘 정리해야 되고, 이 극한값 구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는 보통 교과서에 있지 않습니다. 왜 없느냐? 당연히 알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 학생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잘 설명 듣고 잘 정리하세요. 자, 먼저 무한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은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수열의 방식을 취합니다. 예전에 함수 극한 구할 때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였죠? 함수 극한? 극한값 구할 때? 그래프에서 우리가 접근값을 찾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어. 기억나나요? 그치? 응. 그래프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다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긴 대상이 함수가 아니라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 수열의 방식을 이용해. 즉, 자, 이와 같이 네 가지 예제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무한대까지 쭉 나열했을 때 극한값이 뭔지를 찾는 것은 수열의 방식은 뭐야? 가장 중요한 건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즉 극한값을 무엇이다 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간단하니까 잘 봅시다. 자, 첫 번째 항 1분의 5, 두 번째 2분의 5, 3분의 5, 4분의 5 이렇게 되다가 쭉 어느 정도 가다가 100번째 항은 100분의 5가 될 거고, 응? 더 나열하다가 한 10,000번째는 10,000분의 5가 될 겁니다. 추론하는 거. 혹시 예상이 되나요?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은 더하면 돼. 10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의 5. 이제 얼추 예상되죠? 뭘로 접근하겠어, 보니까? 그치? 무한수로 접근한다. 응? 자, 이것을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극한값은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와 같은 일반항의 극한값은 무엇이다? 화살표가 아니라 equal 0 이렇게 확정시켜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요? 0이라는 거야? 아니면 0으로 접근한다는 거 뜻이야? 0으로 접근한다는 뜻이야. 조심해야 돼. 특히 네가 옛날에 많이 헷갈려하던 거야. 0이 아니라 0으로 접근하는 거라. 자,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 일반항의 표현이죠. 집합규 아닙니다. 일반항이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래. 한번 추론해봐, 같이. 응? 같이. 자, 같이 해볼까? 자, 첫 번째 항 뭐가 될까? n 1 대입하면 0, 오케이. 2 대입하면 1 플러스 n이 2니까 1. 그죠? 얼마? 2. 세 번째 항. 요게 마이너스니까 또 0. 네 번째. 오케이. 뭐야. 왔다가리 왔다리. 뭐라 한다고 이런 것을? 진동이란다고 했죠, 진동. 그러니까 뭐라고 확정 못 하겠네. 따라서 이거는 발산인 거고, 구체적으로는 진동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방식이? 열. 오케이, 나열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조금씩 어려워져요? 세 번째. 자,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분자도 조금씩 증가하고 분모도 조금 증가해. 살짝 좀 어려워져. 자, 좀 더 나열하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쭉 가다가 한 10번째 가면 1항, 2항, 3항, 4항. 그럼 10번째 항은 10분의 11. 그렇지. 예상이 되나요? 자, 안 되면 좀 더 나열하면 돼. 자, 100번째 가서 100번째. 100번째 뭐가 될까? 100분의 101. 뭘로 접근할 것 같아? 그렇죠. 똑똑하네. 1로 접근합니다. 차라리 이해 안 되는 선은 더 나열하면 돼. 100만 번째 갔어. 100만 번째. 공이 6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그거보다 1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분자하고 분모하고 어떻게? 거의 1 차이 나지만 전체 분수로는 거의 비슷해져 가죠? 그래서 요건 1로 접근합니다. 자,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 쓸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약간 변형해가지고. 선생님, 난 그래도 뭔가 좀 추론력이 떨어지나 봐. 이게 안 돼. 이런 사람은 좀 더 분명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분자를 분모와 똑같은 숫자와 아닌 숫자로 쪼개버리는 거야. 즉, 1분의 1 플러스 1. 그 다음, 2분의 2 플러스 1. 3분의 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조금 수열 모양을 변형시켜서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n번째 가면 어떻게 될까? n번째 n분의 n 플러스 1. 즉 얘는 1 플러스 n분의 1인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1 플러스 1.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1. 얘는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쭉 가니까 이건 분명해지. 나중에 무한대로 가면 얘가 뭘로 접근하겠어? 0으로 접근하겠지. 그러니까 결국 뭘로 접근한다는 거야? 1로 접근하겠어. 이렇게 수열 모양을 좀 바꿀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자, 이제 조금 어려운데 마지막 걸 잠깐 가볼게요. 자, 마지막 거 하기 전에 두 번째 방법을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나열해서 추론을 하면 좋긴 한데, 이런 거는 수열이 좀 복잡해지면 어때요? 막 짜증이 나겠지, 그지? 수열, 이건 그나마 간단한 수열인데, 수열 자체 일반하게 되게 복잡하면, 막 스트레스가 팍 나. 이걸 해 말어, 막, 그지?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손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두 번째 방법이. 즉, 항번호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서 무한대 계산을 해버리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지금 했던 세 번째 수열 갖고 잠깐 해볼게요. 세 번째 수열. 마치 함수극한에서 우리가 연속 함수극한 구할 때 대입해서 구하는 방식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세 번째 다시 한번요. 자, 일반항은 어떻게 지금 보니까 요게 일반항이죠. 세 번째 요거. 요게 일반항이죠. 일반항의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즉 이렇게 아까 표현을 이렇게 했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이렇게 표시했죠. 요 자리에다 뭐 대입하면 돼? n분의 n 플러스 요거 대입하면 돼. 요게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이걸 나열하지 않고 어차피 얘가 뭘로 가는 거야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 그지? 이게 무슨 뜻이야? 첫째 항은 1분의 1 플러스 1. 두 번째 항은 2분의 2 플러스 1. 예? 10번째는, 10번째는 10분의 10 플러스 1. 100번째는 100분의 100 플러스 1은 뜻이지? 그러니까 무한대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플러스 1인 거야. 이렇게 무한대를 n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자, 무한대를 대입했다 보자. 자, 여기다 요 n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플러스 1하고 무한대의 계산을 하면 돼. 자, 수투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무한대에다 1을 더하면 얼마죠? 무한대지. 여기도 무한대죠. 그런데 요거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결국 분자분모에다 n을 나눠서 우리가 대입을 하면 좀 부정꼴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서 1분의 n분의 1 플러스해서 다시 무한대를 대입하면 얘가 뭘로 가는 거지? 무한소로 가니까 결과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 방식은 전부 어디서 배웠던 계산 방식하고 똑같냐면은 이거는 방법은 우리 함수극한에서 구했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낯설지 않아. 많이 연습한 방법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4번을 볼게요. 4번 조금 복잡해졌어요. 자, 생각해봐. 먼저 나열을 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잠깐 해보자. 원칙적인 방법이 아까 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열을 잠깐 해보고 안 되면 두 번째 방법 써보자고. 자, 2분의 1의 제곱, 4분의 2의 제곱, 6분의 3의 제곱, 8분의 4의 제곱. 그러면 한 10번째 항은 뭐가 될까? 지금 보니까 항번호에다 2를 분모는 항번호에다가 2를 곱하고 있고 분자는 항번호를 제곱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이거? 10번째 가면 20분의 10의 제곱. 뭘로 갈 거 예상되나? 안 되면 좀 해보자. 한 100번째 가면 어떻게 될까? 200분의 100의 제곱. 뭐가 될 것 같아? 조금 어렵지. 왜? 분모도 점점 커지고 분자도 계속 커져가잖아. 그럼 나중에 각각 무한대로 가면 항번호가 분모도 무한대로 갈 것이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가 좀 더 무한대가 좀 크긴 한데 애매하네. 그래 안 그래? 자, 이럴 때
나열에서 극한값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이때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야. 자, 일반항을 구합시다. 즉, 두 번째 방법.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해서 an 자리에 있는 n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무한대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일반은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2n이죠? 분모는? 분자는 n제곱이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첫 번째 대입을 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 그지? 그럼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무한대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차 n을 나눠버리죠.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야. n으로 나눠버리면. 그리고 다시 이제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2분의 무한대로 가니까 뭐가 된다는 거였어. 무한대가 되겠구나. 엄청나게 커지겠네. 이렇게 하면은 나열하는 것보다 어때? 훨씬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 방법 뭐라고? 나열. 두 번째, 일반항에다가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서 무한대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 계산을 잠깐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을 쓰려면 무한대 계산을 잘해야 돼. 무한대 계산을 잠깐 정리합시다. 자, 무한대 계산. 먼저 무한대하고 상수,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 K고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것의 계산을 잠깐 정리합시다. 무한대, 아까 뭐라 했죠? 무지무지 큰 수와 상수를 더하면 뭐가 될까? 무지무지 크죠? 빼도 무지무지 큰 수에 비하면 얘는 거의 뭐 세 발의 피죠? 그래도 무한대. 자, 무한대에다가 상수 K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무지무지 큽니다. 양수니까. 그 다음 무한대를 나누면 얘도 무한대. 그 다음에 K 상수를 무한대로 나누면 이거는 무한수가 되죠. 자, 이런 거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무한대끼리 계산입니다. 자,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무한대입니다. 2 곱하기 무한대 하지 마세요. 아까 그래서 무한대는 숫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어떻게 될까? 0이야? 아니야. 왜? 무지무지 큰 수인데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 거니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똑같으면 0이 되겠지만 이쪽이 클 수도 있고 이쪽이 클 수도 있고 몰라.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가 될까? 역시 무한대죠?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1이야? 알 수 없죠? 똑같으면 1이 되겠지만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냥 무지무지 큰 수야. 따라서 이 두 가지 꼴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극한값을 결정할 수 없는 무슨 꼴? 부정꼴이라고 합니다. 부정꼴. 그럼 부정꼴의 극한값을 보통 이제 책에서 많이 연습을 하는데 부정꼴이 두 가지예요. 느낀 사람 있을까? 함수 극한에서는 부정꼴이 몇 가지야? 이거보다 많죠? 왜? 뭐가 있으니까? 무한소가 있었잖아. 여기는 무한소가 없어. 좋지? 왜? n이 다 뭘로 가니까? 무한대로만 가니까. 그래서 여기 부정꼴은 두 가지만 다릅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 이런 거 안 해. 함수 극한보다 쉬워. 알았죠? 따라서 이런 부정꼴은 어떻게 구할 거냐? 복잡한 극한인 거니까 개념은 리미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리미트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가지고 우리가 극한값을 다시 이제 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고요. 그 요령은 수치에서 배웠던 거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할 것들은 이건 뭐 그렇게 낯설진 않을 거야. 단 리미트 성질은 매우 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역시 이것도 수트랑 좀 비슷합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무한수열 극한값 구하는 방법 몇 가지라고? 두 가지입니다. 원래 원칙은 뭐라고? 나열. 두 번째, 좀 복잡할 때 어떻게? 일반항에다가 n에다 무한대를 대입해서 무한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조심하세요. 여기 잠깐 주목. 방법이는 다 쓸 수 없습니다. 방법이를 다 못 쓸 때는 뭘로 해야 돼? 나열해야 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이런 겁니다. 진동하는 케이스. 얘네 무한대 대입해봐. 안 되죠? 그런 거는 나열해서 받는 방식도 일단 두 번째 방법이를 쓰되 이걸 안 될 때는 나열하는 방식을 꼭 생각해서 써먹어야 돼. 알겠죠?